안녕하세요, 호모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HTS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면서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0600 키움 종합 차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단순히 이 기능은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많이 여기서 각종 보조 지표라던가 정보들을 여기 이 차트에 띄워놓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제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아무 세팅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화면을 띄워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가가 있고요. 밑에 거래량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아래에 보조 지표를 추가한다거나 이동평균선에 수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이런 보조 지표 쪽 내용보다는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안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팁들, 그런 것들도 하나씩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0600 키움 종합 차트에 의외로 괜찮은 숨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많이들 쓰는 기능 중 하나죠. 일단 수급 관련 지표들. 보통 이제 여기 왼쪽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 기능들을 검색을 하면 이 차트와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수급 관련된 지표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외국인 이런 거 검색을 하면요,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지표들을 차트에 겹쳐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외국인 보유 수량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밑에 이제 이 주식의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의 변화를 이 차트와 함께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말고 기관도 있겠죠. 기관도 이렇게 기관 보유 수량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주가와 함께 이 현재 이 주가의 흐름과 이 어떤 수급 주체가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할 때 체크를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볼 수가 있겠죠. 예시로 띄워져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추세와 이 외국인 보유 수량과 조금 비슷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차트와 이거를 좀 겹쳐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지표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이 차트와 딱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표시할 건가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에 Y축의 표시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차트와 이 수급 지표가 겹쳐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선을 굵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수급 관련 지표들을 차트에 겹쳐놓고 보면 지금 이 주가 흐름과 이제 상관성이 높은 어떤 투자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차트를 돌려볼 때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보유 수량, 기관 수급과 함께 같이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차트에 기능을 자꾸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하다 보면요, 좀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서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쓰고 있는 방법이 개인 수급을 좀 많이 봐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 개인이 매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같이 깔아놓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지표 하나만 보고도 지금 개인이 사고 있구나, 아니면 좀 큰 주체,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먼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보유 수량을 같이 한번 겹쳐서 볼게요.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종목은 대형주죠. 일반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개인이 매수할 때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또 개인이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개인보다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 개인 보유 수량을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주가와 반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꾸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뭐가 될까요? 개인의 매수를 반대로 뒤집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의 합산이 딱 된다고 딱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심플하게 종목들을 빠르게 돌려볼 때 지금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개인들이 팔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볼 때 좀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을 같이 쭉 돌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창을 하나 지금 띄워놓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빠르게 볼 수 있나 같이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클릭을 하면 지금 이거 개인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올해 내내 매도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G 엔솔 주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올해. 보시면 이 개인 보유 수량
개인을 뒤집은 지표. 결국에는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고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이 메이저 수급들이 이 대형주에서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이 수급 관련 지표들이나 본인이 쓰는 지표를 같이 겹쳐서 보면 차트를 이렇게 돌려볼 때 굉장히 편하니까 한 번씩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지표 말고도 또 같이 많이 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신용 잔고율을 볼 수가 있어요. 특정 종목에 이 레버리지를 사용한 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보통 대형주보다는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좀 테마주 그런 종목의 경우에 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이 신용잔고가 함께 같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신용잔고랑 같이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숫자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차트에 여러 가지를 띄워놓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보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신용잔고도 같이 띄워놓고 주가와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된 지표도 같이 띄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매도를 할 때 어디선가 이제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빌려오기 위해서 차입할 때 나오는 이제 잔고인데 정확하게 이 대차잔고가 늘어났다고 공매도가 지금 늘어났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만약에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면 공매도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구나, 또는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늘어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걸 예시로 들면요, 지금 대차잔고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게 올라오고 있다면 공매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에 공매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 투자자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볼 때 이런 지표들도 가끔씩 여러 번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의외로 이제 투자에 좋은 힌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와 이 뉴스도 굉장히 상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뉴스 지표도 띄울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 상단에 똑같이 여기에 뉴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지표가 하나 나오죠. 자, 이게 그 특정 날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날 급등한 날에 뉴스가 많았네? 뉴스가 굉장히 많죠. 마우스로 대고 클릭을 해보면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구나, 이런 뉴스로 주가가 올랐구나,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에 이렇게 뉴스를 띄워놓으면 이 뉴스가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뉴스가 많은 구간들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보통 뉴스가 많은 구간에 주가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돌려볼 때 특정 종목들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리포트가 있었나, 어떤 뉴스가 있었나,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많은 구간들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뉴스 지표도 차트에 띄울 수 있다, 참고를 하셔서 트레이딩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종목을 찾을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팁이 하나 있어요. 그 팁을 오늘 하나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흔히 종목을 고를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거고, 결국 주도주라 함은 시장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겠죠. 결국에 시장보다 더 강하고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이길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런 힌트를 좀 빨리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좀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0600에는 이 주가도 볼 수 있지만요, 업종 지수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주라고 표시돼 있죠. 이 주식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주가 차트가 나오지만, 이제 이 업종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업종 지수를 볼 수가 있어요. 돋보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코스피를 대형주, 중형주 이런 식으로 이제 업종 지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시장 지수. 우리는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지수가 강하면 시장이 강하다, 강세장이다.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는 지수가 약하다, 약세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평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총합을 이제 지수화시킨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업종 차트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주도주는 시장 지수보다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코스피 지수랑
일반 주가 차트랑 같이 겹쳐서 비교를 하다 보면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수와 뭔가 다른 차트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키움 종합 차트, 0600 차트를 활용을 해서요. 이 코스피 지수 차트와 주식 종목들을 한번 겹쳐서 한번 쭉 볼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를 겹쳐놓고 종목들을 많이 돌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같이 돌려보고 좋은 힌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키움 0600 차트를 띄워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종을 클릭을 합니다. 업종을 띄워 주시고 여기 돋보기에서 코스피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코스피 차트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주가 차트를 겹쳐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주가 차트를 겹치냐? 자, 일단 여기 거래량은 지울게요. 지우고 이 차트만 겹쳐서 볼 건데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종목을 클릭을 하면 그 종목으로 이 차트가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하면 추라고 바뀝니다. 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목들을 막 클릭을 하면 이 차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밑에 새로운 차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기능인데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종목을 봐야 되니까 종목 리스트들을 하나 시가총액 종목 상위대로 한번 띄워 놓고 이제 종목을 클릭을 해도 추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차트 세팅이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종목을 추가를 해도 추가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업종에다가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딱 이 상태에서 종목을 클릭을 하면요. 위에는 코스피 업종 차트가 나오고요. 아래는 종목 차트가 나옵니다. 좀 더 쉽게 보기 일단 여기 보조지표는 일단 지워 놓을게요. 이 상태가 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추 상태를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전으로 바꿔둡니다. 자, 이 상태가 딱 되면요. 자, 종목들을 빠르게 돌려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부터 차트를 돌려보면요. 딱 위에 코스피 차트는 고정해둔 상태로 이 주가 차트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볼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보다 다른 주가 흐름, 시장보다 강한 주가 흐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거든요. 자, 지금 주가 지수는 어때요? 자, 이렇게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주가와 코스피 업종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 금융주들은 최근에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지수보다 좀 강한 흐름이 있구나. 요때부터 보시면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요날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졌지만 최근에 지수가 약간 횡보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이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런 흐름들을 보면서 요때도 그렇죠. 주가가 빠질 때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은 주가와 흐름이 좀 다르구나. 시장과 다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으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같이 해보는 거죠. 종목 계속 돌려볼게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 차트와 업종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보다 보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KB금융과 비슷하게 최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 시장 지수와 같이 겹쳐보면 지수와 완전히 다른, 혼자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꼭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두고 0600, 이 키움 종합 차트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 좀 주도주가 될 만한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도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말고도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0600, 이 키움 종합 차트 이 화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한 기능이 있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이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좀 활용을 해볼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